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83 감방 속의 광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방 속의 광인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98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83 감방 속의 광인. 하룻밤은 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형사에게 아우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물었더니 죄가 없어서 석방이 되었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형사는 나보고 바른 대로 고백하면 즉시로 석방시키겠다고 말한다. 나는 형사에게 내가 혼자서 한 일이니까 내용도 동지도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아우는 그 형사의 말대로 석방은 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취조를 받는 것 같은 예감이 생긴다. 취조의 경향을 보니 나를 주범자로서 보는 것 같지 않다. 다만 사건의 전모와 관련된 사람을 알기 위하여 감금하는 것 같다. 나중에 담당 형사의 이름을 유치장직에게 물어보니 조시훈이라 한다. 그 후 나는 취조 중에 가끔 가다가 조시훈 동무라고 부르고 그럴 것 없지 않소 하면 담당 형사는 동무, 내 이름을 어디서 알았소? 하고 묻는다. 나는 그럴 적마다 형사에게 당신을 그전부터 알고 있다고 하면 형사는 눈을 끔뻑끔뻑한다. 도대체 아우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나가 항상 염려가 된다. 또 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도 집에 자주 오니 체포되었을 것이다 생각하니 간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밖에는 무슨 대모가 있는지 요란하다. 유치장직에게 거리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저렇게들 흥분을 하오. 동무, 오늘은 메이데이요. 유치장직은 이렇게 답한다. 벌써 유치장에 갇힌 것도 한 달에 가깝다. 문둥병이 다시 도진다. 잘 먹지 못하는 데다가 날마다 취조와 고문을 당하니 사람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다. 치유된 궤양자리가 매맞은 타박에 멍이 들어 그 멍을 또 매질하니 터져서 상처가 된다. 그 원수 같은 문둥병이 재발한다. 몸이 무겁고 전신에 콩알같이 결절이 깔려있다. 이제는 이 유치장에서 매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둥병에 썩어 죽을 것이다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 나는 미쳤다. 유치장의 벽을 두드리기도 하고 큰 소리도 질러보고 노래도 불러본다. 낮이나 밤이나 나는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마루바닥을 쿵쿵 질렀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다. 마루바닥을 발로써 쿵쿵 질러서 부신다. 그 쪼개진 송판 쪽으로 높이 달아맨 듯한 창문의 유리창을 부신다. 벽도 후빈다. 가끔가다 노래를 힘있는 대로 2~3시간에 계속해서 부른다. 함경남도 보안부가 떠나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보안대원들이 와서 조용하라고 고함질한다. 나도 지지 않게 이 자식들아 개소리 마라라 하고 옥문을 차버린다 라고 챕터 8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은 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형사에게 아우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물었더니 죄가 없어서 석방이 되었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형사는 나보고 바른 대로 고백하면 즉시로 석방시키겠다고 말한다. 나는 형사에게 내가 혼자서 한 일이니까 내용도 동지도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아우는 그 형사의 말대로 석방은 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취조를 받는 것 같은 예감이 생긴다라고 챕터 83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자신의 고통보다 아우의 행방에 대하여 더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동기간으로서의 당연한 자세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성도 결부되어 있지요. 혹자는 자기만을 위한 처신이 있기도 하잖아요. 형사는 취조 수법으로 거짓으로 답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치 빠른 하운으로서는 그 낌새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지요. 모든 것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지만 형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속아 넘어가지는 않겠지만요. 아마도 같은 공간 어느 공간에서 격리되어 고문을 동반한 심한 취조를 받고 있으리라 하우는 짐작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교도소나 감옥, 유치장에 수감하고 있는 자의 신체의 구속을 해제하여 풀어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즉시라고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일을 육감으로 미리 느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조의 경향을 보니 나를 주범자로서 보는 것 같지 않다. 다만 사건의 전모와 관련된 사람을 알기 위하여 감금하는 것 같다. 나중에 담당 형사의 이름을 유치장직에게 물어보니 조시훈이라 한다. 그 후 나는 취조 중에 가끔 가다가 조시훈 동무라고 부르고 그럴 것 없지 않소 하면 담당 형사는 동무, 내 이름을 어디서 알았소? 하고 묻는다. 나는 그럴 적마다 형사에게 당신을 그전부터 알고 있다고 하면 형사는 눈을 끔뻑끔뻑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보면 하운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느끼죠. 유치장 책임자에게 넌지시 나를 취조하는 형사에 대하여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취조를 받으면서 이따금 형사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자 언제 어디서 만났던 사람인지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인지 긴장하게 만들었겠지요. 아마도 순식간에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았겠지요. 우리 민족은 워낙 학연, 지연, 향연으로 똘똘 뭉쳐진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뜩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성을 뜻한다 하겠고요. 주범자라고 하는 것은 주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모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모습을 뜻한다 하겠고요.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강제로 일정한 곳에 가두어 드나들지 못하게 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끔뻑끔뻑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자꾸 느리게 감았다가 떴다가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아우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나가 항상 염려가 된다. 또 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도 집에 자주 오니 체포되었을 것이다. 생각하니 간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밖에는 무슨 대모가 있는지 요란하다. 유치장직에게 거리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저렇게들 흥분을 하오. 동무, 오늘은 매대요. 유치장직은 이렇게 답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자나깨나 아우 걱정과 혹시 연루되어 아우와 같은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랑하는 알의 행방에 대하여 걱정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촉각을 세우고 귀동냥을 하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장소가 장소인 만큼 하운의 원하는 답을 얻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유치장 담이 높다 한들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들리게 마련이죠. 아마도 대모대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던가 봅니다. 유치장직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 노동절 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답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체포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을 가하여서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 창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애나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장이나 뜻을 나타내거나 관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이나 시위를 함을 뜻한다 하겠고요.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을 받아 감정이 격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짐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메데라고 하는 것은 메이데이를 일본식 발음으로 한 걸로 보여집니다. 1886년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노동 관련 사건을 기리기 위한 날로서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헤이마켓 사건을 기리기 위해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유치장에 갇힌 것도 한 달에 가깝다. 문둥병이 다시 도진다. 잘 먹지 못하는 데다가 날마다 취조와 고문을 당하니 사람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다. 치유된 괴양짜리가 매 맞은 타박에 멍이 들어 그 멍을 또 매질하니 터져서 상처가 된다. 그 원수 같은 문둥병이 재발한다. 몸이 무겁고 전신에 콩알같이 결절이 깔려있다. 이제는 이 유치장에서 매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둥병에 썩어 죽을 것이다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하운이 연행된 지도 한 달가량 되어가나 봅니다. 어느 정도 문둥병이 치료가 되었다 싶었는데 잦은 취조와 고문으로 인하여 결절이 다시 발진하고 골마 터져서 또 피부가 엉망이 되었나 봅니다. 이러니 하운으로서도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 한 가지라고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 당사자인 하운의 속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미치기 일부 직전이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고통이 어쩌면 하운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고진감대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유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자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일정 시간 동안 가두어 두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세력 따위가 줄어서 약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받고 병이 나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짓무르고 출혈하기 쉬운 병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을 매로 때리는 짓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여기서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살갗 밑에서 비정상적인 조직이 생겨서 주위와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살갗 위로 불록하게 두드러진 몽을 강남콩 또는 도토리만한 크기로 단단하게 맺혀져 있으며 발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쳤다. 유치장의 벽을 두드리기도 하고 큰 소리도 질러보고 노래도 불러본다. 낮이나 밤이나 나는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마루바닥을 쿵쿵 질렀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다. 마루바닥을 발로써 쿵쿵 질러서 부신다. 그 쪼개진 송판 쪽으로 높이 달아맨 듯한 창문의 유리창을 부신다. 벽도 후빈다. 가끔가다 노래를 힘있는 대로 두세 시간에 계속해서 부른다. 함경남도 보안부가 떠나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보안대원들이 와서 조용하라고 고함질한다. 나도 지지 않게 이 자식들아 개소리 마라라 하고 옥문을 차버린다 라고 챕터 83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하운의 설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혹 미친 척하면 석방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요행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부수고 깨고 닥치는 대로 언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가파적 행동인 것이지요. 하운이 워낙 한동치하는 제구의 소유자로서 소란을 피운다면 요란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보안대원들이 제재하려고 출동을 했을까요? 그러면 보란듯이 더 요란을 떨었겠지요. 옥문이 부서져라 발로 차면서 항의를 계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만 해도 김일성 정권이 완전 자리 잡지 못해서 가능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으면 당장 총살을 면치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여기서 송판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널빤지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후빈다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끝으로 넓고 깊게 긁어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함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애치는 소리를 내는 짓을 뜻한다 하겠고요. 옥문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의 문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76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84 영어에서 울부짖는 문둥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10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